작은 소녀의 웃음소리가 보호소 안을 울려 퍼지다가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우리 앞에서 멈췄다. 그 안에는 황금빛 눈을 가진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이상한 털없는 개가 서 있었다. 엄마, 얘가 나를 보고 있어. 소녀가 속삭였다. 보호소 직원이 얼굴을 찡그렸다. 저 아이는 입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설명하기도 전에 우리 문 걸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걔는 침착하게 걸어 나와 소녀 옆에 앉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족은 상처받은 영혼, 사랑이 필요한 외로운 동물을 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걔는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에 반응했다. 가족이 급히 그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수의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이 떨렸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잠시 후 그는 전화를 집어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제야 가족은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개를 입양한 것이 아니었다. 비밀을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공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나라 이름을 남겨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보는 게 정말 즐겁거든요. 윌슨 가족은 늘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꿈이었다. 오랜 시간 저축하고 시골의 새 집에 정착한 뒤 마침내 그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다. 아이들, 미아와 벤은 기대에 들떠 있었다. 보호소에 가기 전날 밤 구조견 사진을 보며 어떤 강아지가 가족이 될지 상상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가운데 가족은 소나무와 먼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실버크릭 동물 보호소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낑낑거림, 짖는 소리가 섞여났다. 벽을 따라 줄지어선 우리마다 버려짐과 희망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미아는 양갈래 머리를 흔들며 앞서 달렸고 벤은 아빠 손을 꼭 잡았다. 소음에 압도된 윌슨 부인은 보호소 직원인 캐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캐롤의 얼굴에는 세월의 경험과 은은한 슬픔이 묻어났다. 입양을 하러 왔다는 말을 듣자 캐롤은 미소를 지었다. 집이 필요한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꼭 한 마리만 더 보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하고 조심스러웠다. 말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했다. 가족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골든, 리트리버들은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갈구했고 보더콜리는 원을 그리며 장난스럽게 짖었다. 그러다 모퉁이를 돌자 미아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작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엄마, 저기 봐. 가장구석. 그림자에 반쯤 가려진 우리 안에 그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아지가 서 있었다. 그의 몸은 마치 조각한 듯 날렵했고 비율이 거의 완벽했다. 피부는 어두우면서도 매끈하고 털 한 올 없이 매끄러웠다. 머리 위로는 희미하게 솟은 능선만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불안하게 느껴진 건 그의 눈이었다. 황금빛에 날카롭고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 캐롤의 표정이 굳어졌다. 저 아이는 섀도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특별한 아이죠. 아버지가 찡그리며 물었다. 특별하다니 무슨 뜻이죠? 고속도로 순찰대가 데려왔어요. 2주 전에 버려진 군사기지 근처를 떠돌다 발견됐죠. 목줄도 없고 이름표도 없었어요. 칩도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캐롤은 잠시 망설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짖지도 않고 밥도 거의 안 먹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기만 하지 먼저 다가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미아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작은 손을 유리창에 댔다. 무섭지 않아요. 슬퍼 보여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두가 놀란 사이 그 낯선 강아지가 천천히 다가와 미아 앞에 조용히 앉았다.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지만 어딘가 보호하듯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머리를 약간 기울였다. 마치 미아를 알아보는 듯했다. 캐롤은 불안한 듯 눈을 깜빡였다. 저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윌슨 씨가 딸 옆에 무릎을 꿇었다. 아마 믿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겠죠.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때론 조심성을 이기는 낙관이 느껴졌다. 캐롤은 입술을 깨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일주일 더 관찰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으시다면 윌슨 부인이 남편을 바라봤다. 강아지는 미동도 없이 여전히 딸 앞에 충성심으로 조각된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다. 우리가 데려갈게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캐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에 서명했다. 알겠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면 꼭 연락 주세요.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아지는 뒷좌석에서 아이들 사이에 앉아 조용히 있었다. 햇빛이 매끄러운 피부에 반사되어 마치 청동 조각처럼 보였다. 미아가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이제 우리가 널 지켜줄게, 섀도우. 그는 고개를 돌려 미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순간적으로 미아는 그가 고개를 끄덕인 것 같다고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섀도우는 창가 근처를 서성이며 공기를 맡았다. 경계하는 듯 하면서도 차분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그는 홀로 깨어 현관문 옆에 앉아 어둠 속 들판을 바라봤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듯 했다. 윌슨 가족이 집에 데려온 것은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미스터리를 데려온 셈이었다. 처음 며칠간 섀도우와의 생활은 평화로웠다. 어쩌면 너무 평화로웠다. 윌슨 가족은 새 강아지를 데려오면 흔히 겪는 소란을 예상했다. 짖고 집안을 탐험하고 약간의 말썽도 피우는 그런 일들 말이다. 하지만 섀도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집안을 연기처럼 미끄러지듯 다녔고 발소리 하나도 없었으며 황금빛 눈은 언제나 주변을 살폈다. 미아는 처음부터 그를 무척 좋아했다. 거실 바닥에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곤 했고 섀도우는 조각상처럼 가만히 누워 미아 곁을 지켰다. 미아가 깔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 섀도우는 마치 그 웃음소리를 해석하려는 듯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의 자세는 곧장 바뀌었다. 경계하고 계산하며 조심스러워졌다. 윌슨 부인은 이상한 습관들을 하나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일반 사료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갓 구운 고기조차 그를 유혹하지 못했다. 하지만 밤이 깊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부엌에서 희미하게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윌슨 씨가 일어나 확인하러 갔더니 섀도우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밥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고 냉장고 문만 살짝 열려 있었다. 아마 긴장해서 그런 거겠지. 윌슨 부인은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은 수요일 저녁에 일어났다. 가족이 TV를 보고 있는데 경찰견 광고가 나왔다. 개들이 짖고 사이렌이 울리고 명령이 쏟아졌다. 섀도우의 귀가 움찔했다. 순식간에 그는 벌떡 일어나 낮게 으르렁거렸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깊은 본능이 자극된 듯 했다. 괜찮아, 친구야. 윌슨 씨가 리모컨을 집어들고 소리를 껐다. 하지만 화면이 꺼진 뒤에도 섀도우는 그 자리에 서서 거칠게 숨을 쉬며 눈을 크게 뜨고 꼬리를 곧게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벤이 학교에 가려고 문을 열었을 뻗으며 날카로운 으르렁거림이 정적을 갈랐다. 순식간에 그는 울타리 쪽으로 내달렸다. 섀도우, 돌아와. 윌슨 씨가 소리치며 뒤따라 달렸다. 걔는 이미 울타리 끝에 도착해 있었다. 이빨을 드러내고 집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평범한 짖음과는 달랐다. 깊고 목구멍에서 울려 나오는 경고음이었다. 손전등 불빛이 이상한 무언가를 비췄다. 울타리가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기어오르려 했던 듯 나무가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지늘귀에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동물 발자국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었다. 윌슨 씨의 속이 싸늘해졌다. 그는 숲 너머를 살폈지만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섀도우는 울타리 앞에 멈춰서서 여전히 어둠 속을 응시하며 목 깊숙이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다음 날 아침 대낮에 본 현장은 더 끔찍했다. 울타리 일부가 사람 하나가 간신히 빠져나갈 만큼 벌어져 있었다. 땅은 파헤쳐졌고 신선한 진흙이 나무 쪽으로 길게 번져 있었다. 윌슨 부인은 입을 틀어막았다. 누가 침입하려고 했어요? 윌슨 씨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것 같군요. 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로 물었다. 섀도우가 막은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며 지금은 현관 아래에 누워 눈을 반쯤 감고 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개를 바라봤다. 아니면 섀도우가 미리 쫓아낸 걸 수도 있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순찰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조차 발자국을 보고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깊고 너무 의도적으로 남겨진 흔적이었다. 마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훈련받은 사람처럼. 그날 밤 윌슨 가족은 문단속을 2번이나 확인했다. 섀도우는 다시 창가의 자리를 잡고 울타리 근처를 주시했다. 윌슨 부인은 속삭였다. 어떻게 우리보다 먼저 그들이 온 걸 알았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나무 사이로 조용히 울부짖었다. 집 안에서는 낯선 개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긴장한 채였다. 한번 그들을 노렸던 무언가가 있었고 섀도우는 그게 다시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윌슨 부인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섀도우는 완전히 밥을 끊었고 밤마다 복도를 서성이며 뭔가를 기다리는 듯 불안해 보였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였지만 기운은 전혀 줄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윌슨 가족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했다. 잠시 후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주차장을 환하게 비췄다. 경찰차 2대가 밖에 급하게 멈춰섰다. 경찰관들이 재빨리 내리며 허리에 손을 얹고 건물을 날카롭게 살폈다. 윌슨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일입니까? 해리스 박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제발 모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섀도우는 고개를 들고 황금빛 눈을 가늘게 뜨며 이미 모든 걸 아는 듯 근육을 바짝 긴장시켰다. 이건 단순한 동물병원 방문이 아니었다.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다가오는 군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다. 경찰관들은 단호하고 굳은 표정으로 신속하게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명, 형광등 아래서 배지가 번쩍이는 키 큰 남자가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동물을 데려온 분이 누구죠? 윌슨 부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희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수의사는 경찰과 가족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모두 진정해 주세요. 하지만 진정하기란 불가능했다. 경찰 2명이 진찰대 쪽으로 다가오며 섀도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걔는 완벽하게 움직임을 멈추고 조용하지만 긴장된 자세로 서 있었다. 공기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섀도우의 시선이 한 남자에서 다른 남자로 재빠르게 옮겨가며 상황을 계산하는 듯했다. 부인, 그리고 신사분, 경찰이 천천히 말했다. 이 개를 어디서 발견하셨죠? 보호소에서요. 윌슨 씨가 답했다. 5일 전에 입양했습니다. 왜 그러시죠? 경찰은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해리스 박사 쪽으로 돌아섰다. 칩 확인하셨죠? 수의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3번이나 대조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부 코드가 박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윌슨 부인은 미아의 어깨를 꼭 잡으며 물었다. 경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 개는 평범한 구족견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칩이 수년 전에 해체된 기밀 국방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섀도우의 귀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듯 근육이 살짝 긴장했다. 벤이 엄마가 말릴 새도 없이 앞으로 나섰다. 얘는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 침입하려던 사람에게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대중에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 모두 폐기 명령이 내려졌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윌슨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얘는 순하고 우리를 구해줬어요. 맞아요. 보호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본능은 집이 아니라 전장에 맞춰 설계된 겁니다. 섀도우는 긴장감을 감지한 듯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강한 조명 아래 황금빛 눈동자가 번뜩였다. 으르렁거리진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를 아는 듯한 너무나 침착하고 인간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경찰관의 손이 권총집 근처에서 머뭇거렸지만 섀도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경찰관을 바라볼 뿐이었다. 해리스 박사가 태블릿으로 스캔 데이터를 띄웠다. 이건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두개골 밑바닥에는 내장형 하드웨어, 즉 명령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원래는 암호화된 무선 신호에 반응하도록 설계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윌슨 부인의 다리가 풀렸다. 그럼 누군가가 얘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수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세요. 그의 임플란트는 원격 접속이 수동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를 풀어준 사람은 모든 걸 걸고 그렇게 한 거예요. 경찰관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이 말을 찌푸렸다. 그래서 프로그램 종료 전에 사라졌던 거군요. 과학자 중 누군가가 그를 불쌍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미아는 눈물을 뺨에 흘리며 속삭였다. 얘는 나쁜 애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받고 싶을 뿐이에요. 경찰관이 미아를 바라보다가 다시 섀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이 칩이 다시 활성화된다면 본의 아니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리스 박사가 태블릿을 닫으며 가족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를 넘겨서 비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집으로 데려가서 오늘 있었던 일은 모두 없던 일로 하든지요. 윌슨 부인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우릴 구해준 개를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기도 전에 섀도우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문을 주시했다. 모두가 동물병원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다. 검은 SUV 2대가 빠르게 다가와 멈춰섰다.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정지했다. 경찰관의 무정의가 지직거렸다. 여기는 본부다. 즉시 대상을 확보하라. 절대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라.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당신들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손은 무기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잡으러 온 겁니다. 섀도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몸을 낮추고 근육이 긴장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카운트다운이었다. 검은 SUV가 바깥에 멈추자마자 섀도우의 자세가 달라졌다. 눈빛이 단단해지고 깊은 본능에서 우러나온 으르렁거림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기도 전에 윌슨 씨의 주변이 흐릿해졌다. 사이렌 소리, 외침, 심장 뛰는 소리마저 멀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와 그를 지켜보는 모두가 걔의 아픈 과거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플래시백. 수년 전 어둑한 군사 실험시설 내부. 강화된 우리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다. 각 우리에는 반려가 아닌 정밀함을 위해 길러진 존재들이 들어있었다. 자연의 한계를 넘어선 근밀도를 가진 설계된 병사들, 두개골에 센서가 이식되고 특정 음성 주파수의 충성심이 각인된 존재들, 통제실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011번 인지반응 테스트 시작. 젊은 섀도우가 날렵하고 근육질이지만 무거운 구속구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다. 전극이 두개골을 따라 연결되어 있었다. 명령 임플란트가 삽입된 목덜미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유리 너머에서 과학자들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극 A,
누군가 말했다. 무장 침입자의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섀도우의 동공이 좁아졌다. 본능이 작동하며 그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몇 초 만에 그는 기계처럼 정확하게 모의 표적을 무장 해제시켰다. 망설임도 자비도 없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이 시작됐다. 조명이 깜빡이고 경보음이 울려 퍼졌으며 담당자가 들어왔다. 에블린 그랜트 박사라는 여성이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녀는 명령이 아닌 연민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 곁에 무릎을 꿇었다. 넌 무기가 아니야. 그녀가 속삭였다. 넌 그냥 두려운 거지, 그렇지? 섀도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그가 으르렁거리지 않은 건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명령이 내려왔다. 세르베루스 프로젝트를 종료하라. 불안정한 실험체들, 모든 개체를 폐기하라. 그랜트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얘는 달라요. 공격성 없이도 명령에 따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날 밤 사이렌이 울리고 우리들이 하나씩 열렸다.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폐기를 위해서였다. 혼란 속에서 에블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제어 단말기를 해킹해 명령 신호를 끊고 섀도우의 임플란트 연결을 제거했다. 장갑 안쪽에 피가 번졌지만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어서. 그녀가 문을 열며 속삭였다. 그들이 오기 전에 도망쳐 기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로 돌아와 섀도우는 진료소 문 앞에 서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고 황금빛 눈동자는 폭력이 아닌 생존의 기억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선택해준 유일한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 경찰들이 진료소를 에워쌌고 무정의에서는 짧고 날카로운 명령이 흘러나왔다. 안에서는 윌슨 가족이 얼어붙은 채 심장이 쿵쾅거리며 샤에도우가 미아 곁을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샤에도우는 조용히 경계하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미아 곁을 지켰다. 지휘관이 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금 그 개를 넘기셔야 합니다. 저 개는 국가 자산이지 가정용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윌슨 부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아이는 자산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부인, 위험을 이해 못하시는 겁니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다급했다. 저 동물은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민간에서 키울 본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아가 부모님보다 먼저 앞으로 나섰다. 위험하지 않아요. 제 방에서 같이 자요. 우리를 지켜줘요. 미아의 목소리는 눈물에 떨렸다. 착한 아이예요.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다. 작은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섀도우의 목줄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굳은 얼굴에 잠시 감정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깊게 숨을 내쉬고 수의사에게로 돌아섰다. 사실입니까? 임플란트가 끊겼다고요? 해리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군가 신경 연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제 그는 명령이 아니라 감정에 반응해요.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경찰관의 턱이 굳게 다물렸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윌슨 씨가 앞으로 나서며 또렷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무도 해친 적 없어요. 침입자에게서 우리를 구했고 아이들을 지키기만 했습니다. 윌슨 부인이 조용히 덧붙였다. 만약 위험한 존재였다면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는 가둬둘 무기가 아니에요. 달라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를 찾은 걸지도 몰라요. 섀도우는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흔들림 없으며 거의 인간 같았다. 잠깐 동안 경찰관조차도 흔들리는 듯 보였다. 젊은 경찰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선임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네가 본 걸 나는 다 봤어. 이 개체들은 완벽했지. 뭔가 안에서 부서지기 전까진. 한 번 작동되면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해. 미아는 얼굴을 섀도우의 어깨에 파묻고 속삭였다. 우릴 다치게 하지 않을 거지? 섀도우는 고개를 숙여 미아의 머리에 살며시 이마를 댔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말 없는 약속이 그 안에 빛났다.
윌슨 부인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목소리를 가다듬어 경찰관을 바라보았다. 서류도 경고도 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 개는 우리와 함께 있을 거예요. 밖에서는 엔진 소리가 웅웅거리고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번쩍였다. 경찰관들은 긴장된 눈빛을 주고받았다. 처음으로 그들이 누구를 지키려는 건지 분명하지 않았다. 가족을 섀도우로부터 지키는 건지 아니면 섀도우를 그를 만든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건지. 그날 밤 집안은 불안한 평온에 휩싸여 조용했다. 윌슨 가족은 경찰의 경고 속에 집으로 돌아왔고 긴장은 먹구름처럼 드리워졌다. 윌슨 부인은 모든 문을 잠그고 창문도 2번씩 확인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밖의 숲은 평소보다 더 어둡게 느껴졌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두려움이 증폭됐다. 섀도우는 집에 돌아온 뒤로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뒷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인간이 들을 수 없는 희미한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눈은 은은하게 빛났고 그 안에는 조용한 불꽃이 일렁였다. 자정 무렵 멀리서 딱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천둥이 아니라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였다. 섀도우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흘러나왔다. 위층에서 윌슨 씨가 반쯤 잠든 채 몸을 뒤척였다. 왜 그러니 녀석? 하지만 일어서기도 전에 섀도우가 뒷문을 향해 돌진했다. 발톱이 타일을 긁는 소리가 났다. 으르렁거림은 곧 짖음으로 바뀌었고 그 깊고 단호한 소리에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다. 미아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윌슨 부인은 가운을 움켜쥐고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섀도우. 그녀가 날카롭게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개의 몸은 잔뜩 긴장했고 시선은 뒷마당에 고정되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움직임 감지등이 깜빡이며 울타리 근처에 희미한 움직임을 비췄다. 윌슨 씨가 손전등을 들고 그녀 뒤에 나타났다. 여기 있어요. 그는 조용히 말하며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 열리는 순간 섀도우는 총알처럼 틈새를 뚫고 밤속으로 사라졌다. 섀도우... 미아가 위층에서 비명을 질렀다. 숲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낮게 울리는 으르렁거림이 어둠 속을 메웠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가 뒤따랐다. 웅걸거리는 목소리, 발소리, 총성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윌슨 부인은 숨을 헉 들이쉬며 남편을 꼭 붙잡았다. 그들이 돌아왔어. 윌슨 씨는 손전등 불빛을 나무 사이로 번쩍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섀도우! 그가 외쳤지만 돌아오는 건 바스락거리는 소리뿐이었다. 또 한 번 총성이 울렸고 이어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와 그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잠시 후 정적이 흐르고 다시 움직임이 감지됐다. 어둠 속에서 섀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절뚝이며 털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그의 눈은 강렬하게 빛났고 비틀거리며 현관 쪽으로 다가왔다. 입에는 찢어진 검은 천 조각, 전술 장갑의 일부가 물려 있었다. 윌슨 씨는 무릎을 꿇었다. 세상에 또 한 번 우리를 구해줬구나. 섀도우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지만 시선만큼은 나무들 너머를 결코 놓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도망쳤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쯤 침입자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경찰관들은 숲 쪽으로 이어진 발자국을 발견했다. 이전 침입 때와 같은 부츠 자국이었다. 한 경찰관이 피로 얼룩진 개 옆에 무릎을 꿇었다. 이 녀석이 뭐든 간에 그가 조용히 말했다. 위협이 아니에요. 윌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섀도우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밤은 번쩍이는 불빛과 속삭이는 질문들 속에서 희미하게 끝나갔다. 하지만 한 가지 진실만은 가족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섀도우는 본능만으로 그들을 지킨 게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선택해서 그랬던 것이다. 새벽이 실버크리크의 회색과 금빛으로 스며들며 밤의 혼란이 휩쓸고 간 뒷마당을 드러냈다. 진흙 발자국, 부러진 가지, 어두운 핏자국들이 아무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윌슨 씨는 여전히 잠옷 차림으로 현관에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손전등, 다른 손은 섀도우의 머리 위에 얹혀 있었다. 걔는 절뚝이면서도 눕지 않고 침입자들이 사라진 나무 너머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경찰차가 자갈길을 밟으며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집 주변으로 흩어져 사진을 찍고 부츠 자국을 재기 시작했다. 수사 책임자인 날카로운 눈빛에 지친 남자가 망가진 울타리 옆에 쪼그려 앉았다. 크기도 밑창 자국도 전과 같군. 그가 중얼거렸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도 훈련받은 자들이야. 윌슨 부인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저 아이를 노리고 온 거죠. 그렇죠? 경찰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리에 상처가 있음에도 꼼짝 않고 서 있는 섀도우를 바라보았다. 제 생각을 말하자면 그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저 아이를 데려가려 했던 거죠. 윌슨 씨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섀도우는 흙이 뒤집힌 자리를 절뚝이며 다가가 공기를 맡았다. 그는 낮고 깊으며 의도적인 짖음을 한 번 냈다. 경찰관이 그 방향을 따라가 보니 개의 것이 아닌 피가 흘러간 흔적이 있었다. 그 자국은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누군가 다쳤군요. 윌슨 씨가 말했다. 경찰관들은 그 흔적을 따라 반마일쯤 걸었다. 자국은 얕은 가을 근처에서 끝이 났다. 그곳 낙엽에 반쯤 묻힌 채로 작은 검은색 금속 장치 하나가 발견됐다. 표면은 그을렸고 희미하게 일련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수사 책임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군용 송신기, 비활성화 상태군. 섀도우를 확인하러 온 해리스 박사가 장치를 살펴보고 말했다. 이건 신호 중계기예요. 원격으로 그의 임플란트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윌슨 부인은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럼 또다시 그 아이를 조종하려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수의사가 대답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섀도우는 그 신호를 이겨냈어요. 몸이 거부한 거죠. 그 사실을 깨닫자 모두에게 소름이 돋았다. 섀도우는 단순히 가족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에 맞서 싸운 것이었다. 해가 더 높이 떠오르자 섀도우는 마침내 자리에 누워 미아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미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섀도우의 시선은 여전히 숲을 향해 머물렀다. 평온하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었다. 공격이 있었다고요? 누구로부터요? 수의사의 눈빛이 굳어졌다. 그를 만든 사람들로부터요. 그들은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윌슨가로 들어섰다. 짙게 틴팅된 창문이 잠깐 햇빛을 받더니 곧 나무 뒤로 사라졌다. 섀도우가 고개를 들고 으르렁거렸다. 사냥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밤이 빠르게 내려앉으며 실버 크리크는 조용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윌슨 가족은 동물병원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불안이 집 안을 감쌌다.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졌다. 섀도우는 현관문 근처를 서성이며 이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절뚝임으로 몸을 곧게 세우고 경계했다.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다. 윌슨 씨는 다시 한번 문단속을 확인했고 윌슨 부인은 미아와 벤을 방에 눕혔다. 다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지만 목소리는 거짓말을 숨기지 못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곧 불빛이 비쳤다. 전조등이었다. 2대. 아니, 3대의 차량이 흙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와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엔진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다. 윌슨 씨의 속이 뒤틀렸다. 왔구나. 그가 휴대폰을 집기도 전에 섀도우가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다. 현관 앞에 무거운 군화가 올라서며 마침내 단호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윌슨 부인이 속삭였다. 문 열지 마세요.
하지만 노크는 곧 쿵쿵 두드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윌슨 씨, 차가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여기는 국방부 브룩스 요원입니다. 밖으로 나오세요. 동물의 해물 인계받아야 합니다. 인계받다니요? 윌슨 씨가 소리쳤다. 그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그 동물은 정부의 기술입니다. 당신은 기밀 자산을 숨기고 있어요. 더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윌슨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거실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유리 파편이 안으로 튀었다. 섬광탄이 바닥을 굴렀다. 섀도우가 짖으며 문 쪽으로 달려들었고 이빨을 드러낸 채 미아를 몸으로 감쌌다. 혼돈이 터졌다. 엎드려? 윌슨 씨가 소리쳤다. 폭발음과 함께 방 안이 하얀 빛으로 가득 차고 귀가 멍멍해졌다. 연기 속에서 실루엣들이 움직였다. 전술복을 입은 무장한 남자들이었지만 섀도우가 더 빨랐다. 그는 첫 번째 침입자를 한가운데서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이빨로 남자의 손목을 물었다. 군인이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또 다른 남자가 진정제를 쏘려 총을 들었지만 섀도우는 어깨에 스치듯 날아든 다트를 피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한번 뛰어올라 두 번째 남자를 덮쳤고 으르렁거리며 번쩍이는 황금빛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섀도우, 멈춰. 미아가 울먹이며 외쳤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걔는 달려들던 자세 그대로 멈췄고 숨을 헐떡이며 미아의 목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망설임이 미아의 목숨을 구했다. 바로 그 순간 윌슨 씨가 부엌문 근처에 있던 마지막 침입자에게 달려들었다. 총이 발사되었고 총알이 미아의 머리 바로 옆 벽에 박혔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이었다. 밖에 있던 남자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끌고 황급히 차량으로 돌아갔다. 순식간에 SUV들이 자갈을 튀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거실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유리 조각, 연기, 피,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다. 섀도우는 그 한가운데 서서 숨을 몰아쉬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면서도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미아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미아가 달려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또 우리를 구해줬어. 미아가 속삭였다. 밖에서는 파란 경광등이 점점 가까워졌다. 안에서는 폐허가 된 집 안에서 가족이 세상이 파괴하려 했던 한 존재를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자신들을 지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새벽이 동틀 무렵 윌슨 가족의 집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깨진 유리가 바닥에 반짝였고 벽에는 총알 자국이 남았으며 화약 냄새가 희미하게 맴돌았다. 경찰관들이 집 안팎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증거를 수집하고 전술복을 입은 남자들이 지원 도착 전에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속삭였다. 윌슨 부인은 담요를 두른 채 현관에 앉아 있었다. 멍한 눈으로 미아를 꼭 안고 있었다. 어린 미아는 섀도우의 목줄을 꼭 잡은 채 절대 놓지 않았다. 걔는 그녀 곁에 앉아 지쳐 있었고 피에 젖은 털과 찢어진 귀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윌슨 씨가 세 번째로 진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부 요원이라고 했어요. 그는 반복했다. 하지만 신분증도 배지도 영장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보안관은 지친 눈을 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연방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선을 넘은 겁니다. 그때 다시 차의 헤드라이트가 진입로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복이 아니었다. 공식 검은색 SUV. 달라져 있었다. 그는 현관에 앉아 몇 시간이고 지평선을 바라보곤 했다. 마치 자신만 들을 수 있는 신호를 기다리는 듯 했다. 음식도 덜 먹고 잠도 덜 자며 점점 멀어진 듯 보였다. 어느 아침 익숙한 검은 SUV가 진입로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무기도 고함도 없었다. 먼로 요원만이 봉인된 봉투를 들고 채서 내렸다.
윌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그녀를 마중 나갔다. 먼로의 표정은 다정하면서도 엄숙했다. 부서에서 그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를 특별 인도주의 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재난구조와 수색 같은 상황에서 그의 본능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죠. 미아는 눈에 공포를 가득 담은 채 현관으로 달려나왔다. 그를 데려가는 거죠? 그녀가 울먹이며 외쳤다. 여기서 지낼 수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먼로 요원은 미아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안전할 거야, 얘야. 그리고 네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거야. 미아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하지만 여기가 그의 집이에요. 섀도우는 조용히 일어나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꼬리는 축 늘어뜨리고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모든 걸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미아의 가슴에 조심스럽게 머리를 기대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신음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미아는 그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속삭였다. 나 잊지 마. 알았지? 제발 절대 잊지 마. 윌슨 씨는 목이 베어 침을 삼키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먼로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는 너무 유명해졌어요. 여기 두면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요. 다시는 무기로 취급받지 않을 거예요. 섀도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SUV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너머로 미아와 눈이 마주쳤고 아침 햇살 아래 그의 눈동자는 희미하게 금빛으로 빛났다. 엔진이 시동을 걸고 차는 흙길을 따라 멀어져 갔다. 미아는 차가 나무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말없이 서 있었다. 윌슨 부인은 딸 곁에 무릎을 꿇고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 애는 언제든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게 바로 영웅이 하는 일이란다. 그리고 멀리 호송차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무렵 바람을 타고 희미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묵직하며 약속이 담긴 소리였다. 섀도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유대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다. 검은 SUV가 조용히 떠난 그 아침 이후로 1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윌슨 가족은 일상을 다시 쌓아갔지만 그에 대한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현관에는 여전히 그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참나무 아래 그가 좋아하던 자리도 그대로였다. 가끔 밤이면 미아는 창밖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곤 했다. 삶은 계속됐지만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다. 윌슨 씨는 집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옮겼고 윌슨 부인은 지역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조금 더 잘하고 용감해진 미아는 오후마다 황금빛 눈동자와 영웅의 마음을 가진 개들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가을 아침,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의 주소 없이 모서리에 희미하게 찍힌 정부의 인장이 있을 뿐이었다. 윌슨 부인은 손을 떨며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와 사진이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윌슨 가족계 K가이220기칠 코드네임 섀도우는 특별작전 인도주의 부서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전 세계에서 아동구조 임무를 포함한 재난 대응을 지원합니다. 지난달에는 칠레의 지진 잔해 속에 갇혀있던 실종, 아동 4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동봉된 사진은 그의 최근 임무에서 찍은 것입니다. 글 아래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당당히 서 있는 섀도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두운 털 위로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황금빛 눈은 여전히 또렷하고 침착했다. 그의 곁에는 두 아이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꼭 붙어 있었다. 미아는 사진을 조심스레 만지며 떨리는 입술 끝에 미소를 머금었다. 아직도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 윌슨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았구나. 윌슨 부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우린 그걸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줬을 뿐이에요. 가족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난로 위 거실 한가운데에 걸었다. 그 아래 미아는
영원한 가족이라고 새겨진 작은 목걸이, 태그를 놓았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앉아 있을 때 시원한 바람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고 잠시 동안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렸다. 바람을 타고 전해진 부드러운 짖음소리였다. 미아는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잘 자, 섀도우. 멀리 다른 하늘 아래 어둑한 실루엣이 구조 텐트 곁에 멈춰서서 같은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귀가 살짝 움직이고 꼬리는 의미심장하게 한번 흔들렸다. 그 병사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